자, 조용히 하고 잠깐 공지사항 하나 하고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지구형 목선에 대해서 비교했죠. 오케이, 오늘은 그 태양계 구성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몇 페이지를 펴느냐면 잠깐 37쪽 펴세요. 37쪽 창의 인성활동이라고 해서 간이 분광기를 이용한 스펙트럼에 관찰되어 있습니까? 이거 설명 안 했죠? 오케이, 그 위에다 쓰세요. 수행평가 중에 개별과제 활동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개별과제 활동 쓰시고, 지구과학 파트에서는 그 개별 보고서 작성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이거 이제 개인별로 간이 분광기를 제작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근데 제작을 하는데 언제까지 하라고 이제 하는 날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제출하는 거는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뭐 활동 내용이 나와 있는데 따로 이제 제가 보고서를 나눠줍니다. 알겠죠? 그 보고서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출을 간이 분광기하고 보고서하고 같이 제출을 하는 건데 401쪽 펴보세요. 401쪽 펴보세요. 401쪽에 보면 그 전개도 나와 있죠? 있습니까? 네, 그 전개도에 맞춰서 만들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그 전개도가 약간 오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를 기반으로 하되 모양은 그 37쪽에 있는 모양 보고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만들 때 주의사항 첫 번째, 거기 그림에 보시면, 사진에 보시면 사각형 구멍이 두 개가 있죠. 큰 거 있고 작은 거, 얇은 거 하나 있고. 맞아요? 그 두 구멍을 제외하고는 틈이 없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야 실험이 제대로 됩니다. 두 번째, 가능한 까만색이어야 됩니다. 알겠죠? 근데 검은색 종이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뒤에 거 조심해라. 검은색 종이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빛이 비춰지는 경우가 있어요. 알겠어요? 재질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됐습니까? 추가적으로 수행평가에 대한 얘기하자면 아마 제가 좀 헷갈리는데 물리 선생님이 아마 서술형 평가를 출제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안병헌 선생님이. 근데 그렇게 되면 그 조별 활동이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고? 그러니까 저는 개별 활동 됐어요. 수행평가 항목 중에. 그래서 서술형 평가를 물리에서 맡으면 화학에서 아마 이상환 쌤이 그 조별 활동 과제를 맡을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생명과학 맡고 계시는 우덕주 선생님은 여러분들의 학습 과정 평가를 합니다. 됐어요? 됐나요? 네. 그렇게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리 지구과학 부분은 제가 뭐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 펴느냐 하면 44쪽 펴세요. 44쪽에서 47쪽까지 체크하시고요. 44에서 47까지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62에서 67쪽까지 체크하세요. 62에서 67. 1학년 과학 1학기 기말고사 지구과학 영역 범위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됐어요? 네. 그래서 1학년 2반은 오늘 이제 요 내용 중에 아마 오늘 수업하고 오늘 화요일이죠. 다음 주는 안 되잖아. 수련원 가니까. 그래서 6월 모의평가 치고 아마 그 다음 주 이제 화요일 날 할 때 아마 진도가 마무리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지구과학 부분은 오늘 하고 한 번 더 하면, 오늘 하면 거의 한 95%는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지구형, 목성형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66쪽, 67쪽에 대한 내용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지난 시간에는 행성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눠가지고 비교를 했다면, 오늘은 조금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제목을 이제 쓰자면, 제목은 큰 제목은 이거예요. 태양계 구성 전체입니다. 원래 다뤄야 되는 내용은 조금 더 많은데, 일단 전체적인 개괄적인 내용을 얘기하고 오늘 주제인 각 행성의 특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일단 태양계 구성 전체라는 것은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뭐 100%다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 뭐냐면 거의 대부분이 태양의 인력에 의해, 인력이 뭐죠? 잡아당긴다 이 말이죠. 중력, 만유, 인력 됐어요. 태양의 인력에 의해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모든 천체를 우리는 태양계 구성 천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태양 주변에 일단 공전하는 놈들을 우리는 태양계 구성원 또는 태양계 구성 천체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그럼 이러한 것들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큰 부류로 얘기하면 첫 번째 행성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행성. 뭐부터 뭐까지 있지? 8개 있죠. 수성부터 해서 해왕성까지를 우리는 행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행성을 제외한 나머지를 우리는 모두 소천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행성을 제외한 나머지를 우리는 소천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소천체는 이제 다시 몇 가지로 좀 구분이 되는데요. 첫 번째 뭐가 있느냐 하면요, 2006년도부터 생긴 개념입니다. 외소행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외소행성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소행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 소행성. 그 다음에 해성이 있고요. 이건 들어봤죠? 해성이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는 게, 또 있는 게 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 위성. 그리고 하나가 이제 찌끄레기, 그런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유성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네, 그래서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놈들 중에는 행성 말고도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네. 크게 행성은 또 분류될 때 어떻게 분류된다고 했습니까? 복습해 보면 뭐하고 지구형하고 목성형으로 구분된다.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운동상으로 봤을 때는 내행성하고 뭐? 외행성. 됐어요? 내행성, 외행성에 관련된 내용은 요번에 지구학 자체로는 시험 범위에는 안 들어갑니다. 알겠습니까? 아마 2학기로 밀려나이 싶은데 미리 내용은 좀 얘기는 할 겁니다. 알겠죠? 됐어요?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외소행성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누구냐면 대표적인 예입니다. 플루토라는 놈이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이게 뭔지 아세요? 예전에 행성이었던 바로 누구? 명왕성은 현재 뭐로 분류되고 있다? 외소행성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소행성이나 뭐 나머지 뭐 이런 것들인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얘기할 것은 이 수많은 놈들 중에서 먼저 오늘은 지구형 행성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누구는 제외하고
지구는 제외하고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됐어요? 목성형 행성보다는 지구형 행성이 훨씬 더 가깝죠? 누구한테? 태양에도 가깝고 지구 입장에서 봐도 가깝습니다. 맞아요? 가깝다라는 것은 어차피 탐사선을 보내봐야 무인 탐사선밖에 보낸 적이 없죠. 쉽게 얘기하면 관측선. 맞아요? 그러면 가까운 데 많이 보냈을까? 먼 데 많이 보냈을까? 가까운 데를 훨씬 더 많이 보냈으니까 자세한 정보는 좀 더 누가 많이 있겠다. 지구형 행성들이 훨씬 더 목성형 행성에 비해서 정보가 많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목성, 토성, 해왕성, 천왕성들은 정보가 거의 비슷비슷해요. 아직까지 밝혀진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됐나? 근데 지구형 행성은 목성형 행성에 비해서 정보가 비교적 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좀 상세한 부분까지 좀 시험에서 질문을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됐어요? 특히 지구형 행성은 어떤 식으로 공부하면 좀 되느냐 하면은 제가 이렇게 좀 해드릴게요. 지구형 행성은요, 항상 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냐면 뭔가 메인 테마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 행성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만한 거. 됐니? 메인 테마가 있는데, 메인 테마가 뭔지를 기억을 하시고 난 다음에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면 되느냐 하면, 첫 번째, 그게 왜 그런 거지 원인을 좀 따로 정리하면 되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데 라는 것에 집중을 하시면 돼요. 됐어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수성은 다른 행성들에 비해서 가장 큰 특징이 이거야 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됐습니까? 조금 이제 고3 정도 돼가지고 지구과학을 만약에 선택했다 라고 하면은 단순히 요것만 묻는 게 아니고 이걸 뒤바꿔서 물어봅니다. 됐어요? 근데 말 자체를 갖다가 되게 헷갈리게끔 이제 해놓다 보니까 그런 거를 정확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됐습니까? 하나하나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성. 수성은 옆에다 쓰는 게 이제 메인 테마입니다. 바로 뭐냐 하면, 대기압이 0이다. 무슨 말이죠? 대기압이 0이다. 무슨 말이죠? 대기가 없다. 됐어요? 그럼 첫 번째, 왜 대기가 없지요? 첫 번째는요, 일단 수성 자체의 질량이 어떻다? 수성 자체의 질량이 너무 작아요. 따라서 탈출 속도가 어떻다? 너무 작아서 기체들이 모여있기가 어떻다? 어렵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중력이 일단 어떻고요? 너무 작고요. 그에 따라서 탈출 속도도 어떻다? 엄청나게 작습니다. 됐습니까? 두 번째, 태양에 가장 가까이 있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태양 에너지를 가장 많이 받게 되죠. 따라서 기체가 있다 하더라도 기체가 가지고 있는 온도가 어떻게 된다? 어마어마하게 높아지면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커지겠죠. 그래서 탈출을 잘할 수밖에 없다. 즉, 두 번째로는 태양이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표면 온도가 어떻다? 표면 온도가 엄청나게 높다. 됐습니까? 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수성은 뭐가 없다? 대기가 없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기가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어쩌라고? 이 말이죠. 어쩌라고? 수성에 대기가 없으니까 뭐 어쨌는데? 맞아요?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대기가 없으면요, 바람이 없죠. 당연히 물도 있나 없나? 없죠. 따라서 대기나 유수에 의한 뭐가 없다?
풍화 침식이 있다 없다. 풍화 침식 작용이 없다 보니까 탄생 당시의 모습을 거의 그대로 들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행성들이 최초에 탄생할 때는요, 작은 알갱이 같은 놈들이 와가지고 졸라 많이 부딪혔거든. 됐어? 그 대부분 부딪힐 때 운석 형태가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그러면 그 부딪힌 흔적이 뭐다? 운석 구덩이입니다. 뭐라고요? 운석 구덩이. 지구에도 운석 구덩이 있어 없어? 있긴 있는데 달에서 보여지는 만큼 확실하게 운석 구덩이라는 모양이 잘 안 남아있죠. 왜요? 그렇죠. 풍화 침식으로 인해 가지고 그냥 산과 산 사이의 계곡처럼 되게 움푹 구덩이처럼만 보일 뿐, 그게 막 운석이 부딪혀가지고 막 튀어오른 모양이 막 자세히 남아있고 이런 건 없다는 겁니다. 맞아요? 근데 수성 같은 경우에는 운석 구덩이가 거의 대부분 어떻다? 유지되고 있다. 운석 구덩이가 유지되고 있다. 그 다음 개수도 어떻다? 많죠. 됐어요? 두 번째. 엎드렸으면 자든지, 새끼들아. 죽을래? 두 번째는요. 대기가 없기 때문에, 나도 이제 배웁니다만은, 온실 효과라고 들어봤어요? 네. 일종의 대기에 의한, 뭐에 의한? 대기에 의한 보온 효과입니다. 무슨 효과? 온도를 유지해준다는 거죠. 맞아요. 즉, 그런데 얘는 대기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무슨 효과가? 온실 효과가 제로입니다. 맞아요? 따라서 보온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구가 보온이 된다는 거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야. 당연히 밤이 낮보다는 어때? 온도가 낮지만 확 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수성 같은 경우에는 그 햇빛이 비춰지는 영역하고요, 반대편의 차이가 대략 한 500도 정도 차이 납니다. 따라서 낮과 밤의 기온 차를 뭐라고 하죠? 기온의 일교차라고 얘기하는데, 수성은 기온이라는 말을 쓰면 돼, 안 돼? 공기가 없으니까 공기 온도가 아니라 뭐의 온도가? 표면 온도 일교차가 엄청나게 큽니다. 됐죠? 보온이 안 된다. 요런 정도로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수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됐어요? 그럼 수성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고? 가장 큰 특징은 수성은 뭐가 존재하지 않는다. 대기가 거의 존재할 수 없다 라고 했을 때 왜 그러냐에 대한 거를 알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대기가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떤 현상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는요, 이걸 뒤집어서 줄 때가 있어요. 됐냐? 예를 들어서 풍화 침식이 없기 때문에 대기압이 0이야 라고 말하면 어떻게 돼? 틀린 거죠. 풍화 침식이 없는 것으로 보아 대기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 그런 말 돼 안 돼? 그거는 말이 되죠. 문장을 정확하게 좀 인식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다음 두 번째. 잠깐만요. 이거 좀 잠깐 한번 지우고. 요거 지워 놓고 요걸로 적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지구는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아이고, 두 번째 문은 누가 하겠습니까? 순서대로 하면 금성이죠. 그죠? 금성은 물리적으로 보면 지구하고 거의 크기가 비슷합니다. 그죠? 네. 금성의 메인 테마는 뭘까요? 가장 큰 내용. 온도가 어떻다? 태양계 행성 중에 유지되는 온도가 어떻다? 유지되는 온도가 최대입니다. 됐죠? 제일 높아요.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수성보다도 수성의 최고 온도보다도 어떻다? 온도가 높다.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첫 번째로 우리가 얘기할 거는 아까 얘기했죠? 왜 그런데 왜? 한마디로 하면 뭐가 크기 때문이다. 뭐가 크기 때문이다. 온실 효과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입니다. 됐어요?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이 있어요. 한 가지 덧붙이면 이렇게 됩니다. 온실 효과가 큰 이유는 뭐 때문이냐 하면 두 가지예요. 몇 가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일단 대기압이 뭐가? 대기압이 약 90기압 이상입니다. 대략적인 값으로. 그러면 보통 지구를 몇 기압이라고 한다? 1기압이라고 하죠. 그럼 지구 기압의 90배라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이게 이제 표면적으로 우리가 체감이 잘 안 되잖아. 어느 정도인지. 맞아요? 1기압이 어느 정도 되냐면 우리가 기압을 느끼나? 안 느끼죠? 1기압이 어느 정도 되냐면요. 질량으로 대략 환산하면 뭐로 환산하면? 질량으로 대략 환산하면요. 우리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이 사람 머리 면적 있죠? 요 원면적으로 나타날 거 아니야. 맞아? 원면적에 내리 누르는 거를 대략 계산해보면 얼마쯤 되냐면 한 300kg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우리는 이미 거기에 적응됐기 때문에 느껴, 못 느껴? 못 느낍니다. 그럼 90기압이라는 뜻은 무슨 말이고? 27톤쯤 된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그렇죠. 27,000이니까. 맞죠? 네. 따라서 금성은 지구에서 보면은 가장 거리가 어때? 어이. 일로와. 나가 있어. 나가 있어. 제일 가깝죠? 제일 가까우면은 탐사선뿐만 아니라 뭐도 보낼 수 있을까? 착륙선을 보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금성보다도 화성을 더 많이 보낸 이유가 뭘까요? 금성은요, 착륙을 못 시켜요. 왜요? 일단 뜨겁고 자시고 간에 90기압이면 엔간한 기계들이 전부 지포됩니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잠깐만. 아씨, 녹화 중인데, 이 새끼가. 그래서 우주 탐사 기술이 발전하는 시대 속에서 약간 예외적으로 좀 늦었던 게 어디다? 금성 탐사는 좀 어려워졌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는 이거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밤에 잘 때 이불 덮지? 덮을 때랑 안 덮을 때랑 같은 조건이면은 어느 게 더 더워? 이불을 덮을 때가 온도가 높잖아요. 그 내부 온도가. 맞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지. 이불도 솜이불이 있고 뭐가 있노? 오리털 이불도 있고요. 그죠? 재질이 좋은 게 있죠? 그럼 같은 두께라면, 같은 두께, 같은 질량이라면은, 뭐 예를 들어 좀 심한 걸로 할까? 거위털이 제일 좋겠죠? 맞아요? 그럼 이런 거야. 지구라는 동네는 주로 질소가 많이 덮여 있습니다. 뭐가 많이 덮여 있다고? 근데 질소는요, 보온 효과가 다른 기체에 비해서 조금 뭐 나쁘지는 않은데, 떨어집니다. 대표적으로 보온 효과가 짱인 기체가 누구냐 하면 CO2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지구에서 CO2가 자꾸 늘어나니까 지구 평균 온도가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즉, 금성은요, 대기도 지구보다 어때? 두꺼운 데다가 대기 주 성분이 뭐가? 대기 주 성분이 전체를 100%라고 봤을 때 CO2가 95% 이상입니다. 됐어요? 오케이? 그럼 잘 들어. 온실 효과가 가장 큰 이유는 위에 거야, 밑에 거야? 밑에 거 같지? 우선순위는 위에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두께가 어때야 된다? 두꺼워야 돼요. 알겠습니까? 좀 이따 이제 비교를 해볼 겁니다. 다른 거하고. 됐습니까? 이게 이제 가장 크다. 따라서 두 번째. 그 온도가 엄청나게 높게 유지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어쩌라고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냐면 사실은 요 내용 때문에 이제 나타나는 현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아무리 뜨거운 행성이라도요, 표면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온도는 어떻게 될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온도는 낮아집니다. 됐어요? 그러면 쭉 올라가다 보면 표면 근처에 가면 온도가 무지하게 뜨겁지만 금성에서도 대기 상공으로 올라가면은 영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금성은 대기 표면 부분에, 그러면 대기가 가지고 있는 층 중에서 제일 꼭대기면, 알겠어요? 제일 바깥면에 거기가 기온은 어떨까? 제일 낮겠지. 제일 낮다 보니까 대부분이 누구라고? CO2라 그랬죠. CO2가 얼었어. 누가 떠 있다? 네, 드라이 아이스가 떠 있어요. 드라이 아이스가 떠 있어요. 됐니? 이것으로 인해, 잘 들어. 드라이 아이스가 떠 있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대기 표면 부분에 얼음이 붕 떠 있다 이 말이지. 그러면 햇빛을 어떻게 할까? 즉 반사율이 좋을까 나쁠까? 아따 오늘따라 비행기 많이 뜨네. 태양빛 반사율이 엄청나게 크겠죠. 그래서 지구에서 관측했을 때 제일 어떻게 보인다? 제일 밝아 보입니다. 알겠습니까? 반사를 제일 많이 하니까. 됐어? 또 하나, 얼음이 떠 있는 거지. 관찰을 암만 해도 뭐를 볼 수가 없었다. 즉 관측을 통해, 뭐를 통해? 관측을 통해 직권 표면을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없었던 거예요 이때까지. 그러니까 금성은 맨날 뭐만 구경했다? 대기 구름만 구경을 한 거예요. 뿌옇게. 알겠습니까? 됐어요? 그 다음 또 하나, 금성에 만약에 금성 착륙선을 보낸다고 하면 착륙선의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착륙선을 앞으로 이제 좀 더 보완해서 보낸다 그러면 착륙선이 가져야 될 조건은, 첫 번째, 누르는 압력을 버텨야 되겠죠. 그리고 또 뭐도 버텨야 될까? 기본적으로 온도가 한 700도 가까이 올라가니까 온도에도 잘 버텨야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금성 착륙선의 조건은 내압성이 어때야 된다? 대단히 좋은 놈이어야 된다. 됐습니까? 됐어요? 금성은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참고로 금성은 좀 부가적인 걸로 한 개 더 좀 기억을 해야 되는 게요. 여기에서 하나 더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뭘 기억해야 되냐면, 태양계 내에 있는 행성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천체들은 태양이 자전하는 방향과 거의 일치합니다. 뭐든지 회전이. 그런데 얘는 역자전합니다. 뭐 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지구하고 태양이 위에서 내려다보면 전부 다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반시계로. 오케이? 그런데 얘는, 금성은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전 방향이 어떻다? 반대 방향이다. 주의할 점, 공전은 똑같이 같은 방향입니다. 알겠죠? 금성 말고 또 자전 방향이 이론상으로 봤을 때 반대인 놈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천왕성입니다. 누구라고요? 그 정도는 좀 기억을 해놓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됐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누구 할 차례다? 세 번째, 화성입니다. 화성은요, 좀 앞에 거하고는 좀 다르게 관측이 좀 많이 됐죠. 그래서 관측 결과를 갖다가 조금 몇 가지 좀 나열하는 거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첫 번째로, 화성을 왜 화성이라고 부르지? 벌겋게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얘는
표면이 붉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맞아요? 왜 그럴까? 철도 녹슨 철, 뭐가 많다? 산화철 성분이 많다라는 것을 추정할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또 하나 있어요. 산화철이 많다라는 것은 산소 존재 이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지금 당장에는 대기 중에 산소가 많지 않을지는 모르겠으나 그 화성의 지각에는 뭐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산소라는 원소가 꽤나 많이 들어있다. 예전에 산소가 발생한 적도 있다고 볼 수 있겠군이라는 거예요. 됐어요? 두 번째. 화성에서의 양극지방에 뭐가 존재하느냐 하면 극관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극관이라는 놈이 있고요. 그리고 이 놈이 주기적으로 크기가 변화합니다.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합니다. 됐어요? 근데 관측상으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극관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얼음과 드라이 아이스의 혼합물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 얼음이 커졌다 작아졌다 크기가 커졌다 작아졌다 반복한다. 무엇을 알 수 있다? 무엇을 알 수 있다? 화성은 현재 계절 변화가 존재합니다. 뭐가 존재한다고요? 계절 변화가 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됐죠? 지구에 계절 변화가 생기는 이유는 뭐라고? 오케이. 뭐가 기울어서? 자전축이 기울어진 상태에서 공전하기 때문에 됐니? 그런데 화성 역시 결국 뭐가 기울어져 있다라는 거다. 오케이. 자전축이 기울어져서 공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대변해 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화성을 관측하면 세 번째 이슈죠. 뭐? 땅 표면에 뭐가 보인다? 물 흐른 자국이 있었네. 그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화성은 항상 어떤 연구의 대상이 됩니까? 생명체 존재 여부를 가지고 항상 논란이 많이 일어나는 천체입니다. 됐죠? 한 개 더 하겠습니다. 물 흐른 자국이 어디 있는 게 보였는데? 화성의 땅 표면에 있는 게 보였잖아. 그게 가서 확인한 거야? 지구에서 망원경으로 봤더니 보인 거야? 지구에서 망원경으로 봤더니 보이더라 이 말이 됐어요. 그럼 누구하고 반대고? 누구하고 반대고 지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는 표면이 잘 보여 잘 안 보여? 표면이 잘 보여 이 말이잖아. 맞아? 뭐가 추정이 되노? 모르긴 몰라도 어떤 성분인지 몰라도 뭐가 적다. CO2가 아니고 대기압이 엄청나게 작겠네 이 말이에요. 됐어요? 됐습니까? 됐어요? 이해되나? 그러니까 대기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화성도 중력이 좀 작습니다. 됐어요? 얼마 정도 되냐면 지구 기압의 한 200분의 1 정도 돼요. 그럼 거의 없는 거나 다름없죠. 됐냐? 시험 문제에서 이런 게 나옵니다. 잘 봐요. 요거를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뭐를 주어주느냐 하면요. 금성, 지구, 화성 요렇게 주고요. 이런 거 줘요. 첫 번째 CO2 비율 뭐라고요? CO2 비율 해가지고 금성은 95% 이상이고요. 지구는 0.03%고요. 그 다음에 화성은 96% 정도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냥 극단적으로 얘기할게요. 알겠어요? 그냥
자료 여러 개 중에 요거 하나만 내가 다른 거는 지금 제외하고 준 겁니다. 알겠습니까? 세 놈 중에 평균 온도가 가장 높은 놈은, 거꾸로 물을게. 평균 온도가 가장 낮은 놈은, 저것만 놓고 보면 지구 같잖아. 맞아? 근데 현실적으로 지구가 따뜻해, 화성이 따뜻해? 지구가 따뜻하죠. 온실 효과는 지구가 더 셉니다. 알겠습니까? 왜? 첫 번째, 태양이 일단 더 가까워. 알았어. 공급받았는 게 많기 때문에 돌릴 수 있는 에너지도 많은 거야. 알았어. 그런데 그래 따지면 수성은 제일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뭐가 없어서, 대기가 없기 때문에 아예 온실 효과가 없잖아. 맞아? 그럼 이런 거야. 온실 효과는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온도는 지구가 화성보다 높잖아요. 금성은 당연히 압도적으로 높고. 맞아? 온실 효과의 제1순위는 뭐다? 대기압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성이 1이라면 뭐라면? 이때까지 지구를 1이라고 봤잖아. 맞아? 그러니까 지구를 1이라고 보면 화성은 200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금성은 얼마라고? 90 정도 된다 그랬죠. 화성을 1로 환산할게요. 됐니? 화성이 1이면 지구는 얼마? 200. 금성은요? 1800이죠. 아닌데. 200 곱하기 90이니까 18,000이죠. 말도 안 되는 기압이 되는 거예요. 됐냐? 됐어? 그럼 거기다 이래야 되는 거지. 그럼 이걸 굳이 비교하자면 이래야 되는 거야. 화성은요, 1cm짜리 이불이야. 알았어? 두께가. 근데 재질은 뭐? 거의 털이야. 좋긴 좋아. 왜? CO2 비율상으로는 어쨌든 그 안에 얼마 없지만 제일 많은 건 누구? CO2가 제일 많기는 많아. 알았어? 근데 지구는 어때? 200cm죠. 이불 두께가. 재질이 뭘로 돼 있든 간에 이미 깔렸으면 뒤졌어요. 맞아요? 근데 재질은 뭐냐면 솜이야, 솜.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이불 두께가 2m래. 됐냐? 이불 두께가 1cm래. 덮었어. 어느 게 더워? 입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더 이상 상상을 하지 맙시다. 알겠어요? 18,000cm면은 공 2개 지우면 얼마고? 18,000에서 공 2개 지우면 180입니까? 180m죠. 네, 말도 안 되는 거죠, 금성은. 이해됐어요? 근데 금성은 이불 두께도 얼마고? 180m인데 그 대부분이 거위털이죠. 쪄 죽어요. 알겠습니까? 따라서 아마 1학년 때 문제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게, 중학교 시절에 사실 이 행성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기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조금 이제 고등학교적인 표현법으로 이제 좀 얘기를 한 거라는 것을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오늘은 요 지구형 행성들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죠? 다음 시간에 정리할 게 뭐냐면, 그러면 다음 주에 일단 너네 없고, 그죠? 다다음 주 됐을 때 뭐 하느냐 하면, 일단 뭐 해야 될까? 오늘 지구형 행성들에 대한 각각에 대한 내용을 했으니까, 다음 시간 목성형 행성하고, 근데 목성형 행성이 좀 양이 적다며 뭐 할까요? 아까 제일 처음에 적어놨던 거 뭐? 그렇죠. 소천체들에 대한 정리를 좀 간단하게 교과서에서 다루는 정도로만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그렇게 하고 나면 아마 1학년 2반은 다다음 주에까지만 여기서 수업을 하고요. 됐냐? 그 다음에는 반에서 기말고사 칠 때까지 이제 모든 별 수업할 겁니다. 알겠어요? 반장. 맞다. 수련은 무슨 수련이고 야유회지. 진짜 수련회 같으면 어디 가야 돼? 그렇죠. 군대를 해병대 가가지고 한 3박 4일 동안 죽이 뻐야 되죠. 어떤 기분이 들도록? 집에 가고 싶은 게 아니고 학교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이 말이 자동으로 튀어나오도록. 맞아요? 그래야, 아니, 그런 거 한 번씩 보내면, 캠프 보내면 그런 데 보내는 게 맞잖아. 건강해지고. 맞아요? 안전사고 많이 하려면 가족과 학교와 고향 사랑하는 마음이 물씬 막 올라오죠. 현실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대단히 커집니다. 소중함을 알게 되고. 됐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있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종칠 때까지 조용히 앉아서 쉬시면 되겠습니다.